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2일 일일불빙 시작합니다. 역시 대구는 부동산뿐. 네, 부동산에 대한 믿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대구 10일 전 기준 대비 매물 감소가 1위. 네,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매물표, 요게 매물 감소 1위 상황입니다. 최근 열흘 정도 놓고 봤을 때요. 많았을 때 대비는 한 2,000건 정도, 5% 정도. 네, 뭐 어제는 조금 많았다가 오늘은 좀 줄어들었다가 그 정도 상태. 서울의 상승률 0.26, 0.26 오른다고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재빨리 눈치 빠른 인천, 경기도 보합에서 약 상승 정도의 모습이고요. 세종시는 좀 이 진폭이 좀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와대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이전한다는 그 소식에 실망감. 역시 서울뿐이다라는 기대감. 뭐지? 낙동강 아리알 얘들은 뭐지? 대구는 지난주와 같은 낙폭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이 오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 엄중, 서울 집값은 서울, 전국의 서울 집값 엄중하다. 정책 수단을 총망라하겠다. 토호제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6월달 정도 접어들었는데요. 가계대출이 한 25조, 30조? 네, 그 정도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올해 풀 수 있는 가계대출이 여력이 한 50조? 작으면 40조? 많으면 60조 평균 정도 보는데요. 이미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부동산을 억누르려고 총망라, 가용한 정책수단 총망라 좀 무섭지 않습니까?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아무튼 부동산 쪽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겠다라는 의지를 바로 보여줘 버렸습니다. 서울이 꺾이면 야 그러면 지방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 아마 묵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서울의 분위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8,800건, 5월 달에 4,800건, 지금 6월 달은 거의 7,000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뜨뜻미지근한 거죠. 뭐 지표상으로는 서울이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 주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0.26% 계속 엄청난 보합권, 뭐 이 선까지 내려갔던 서울이 이렇게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거래량 측면에서 봐서는 불장 맞냐? 서울에서 느끼는 바도 이렇습니다. 사실은 찬물장. 뭐 아주 소수의 아파트들 뭐 신고가 갱신되는 이런 모습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었지만 또 아닌 지역들도 있고 사실 그러합니다. 자, 기준금리 이 뉴스 보고 아침에 빵 터졌습니다. 기준금리 2.5%로 인하되면서 자, 부동산 시장 훈풍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시장 더 펠리스트 대시양 분양 중. 이 딱 보자마자 댓글 2개 달렸던데요. 이거 제가 아침에 봤는 뉴스 같은데 댓글 2개 달렸던데 댓글이 사실 더 재밌었습니다. 지방광역시 시장도 회복 기대. 그래서 제가 계속 위에 제목 바꾸는 거 계속 보고 계시죠? 요거 한 번씩 바꿉니다. 1년 안에 한 번 움직일 듯. 하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는 않을 듯. 네, 과거에 부동산 시장 화랑이고 2020년 가계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한 130조 정도, 130조 정도 부채가 증가했었습니다. 지금 해봐야 50조 정도입니다. 그때만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 상황이 못 된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세 물량 주춤, 월세 물량 아직 감소세, 대구 아파트 거래량 2,000건. 2,000건 전후의 흐름 5월달 예상되고요. 6월달도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444건, 449건 이 흐름이 비슷합니다. 흐름이 비슷해요. 오늘 거래량 역시 대구는 부동산뿐인가? 대구의 오늘 거래량 부산을 뛰어넘었습니다. 부산을 뛰어넘었어요. 엄청나죠? 세종시 거래량 오늘 10건. 세종시 힘 못 쓰는 모습은 보이시죠? 와, 대구 대박인데? 또 어제 거래량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자, 동인 태양아너스 라플란드. 자, 요거 직거래. 아마 LH 매입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살짝 살포시 조회를 해보니까 공공기관
혹은 법인에서 매수하는 것인데 뭐 일반 법인 말고 아마 공공기관이 개입했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 매수 가격을 보면 3억대 이런 것들 LH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6월달 거래량이 51건 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지금 444건, 지난달 같은 시기에 449건, 여기서 50건을 빼면 뭐 대충 한 400건이죠. 지난달보다 2,000건, 월별 기준 2,000건 거래량 될 때 대비 거래량이 약간 부족해요. 거기에다가 이게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 베스트 이 거래 건수가 많거든요. 127건 중에서 달서구가 61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한 20건 요 정도 나오면 맞는 거래량일 텐데요. 한 40건 정도 뻥튀기 되어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 베스트 다 직거래 건입니다. 이거는 구매 금액으로 봐서 LH 이 관련 건은 아니고요. 이 직거래 뭐 어떤 법인에서 대량으로 사들였나? 이 미분양분이 있었는지 제가 과거에 분양 실적을 한번 조회를 해보려고 하다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여기 뭐 크게 관심을 두실래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6억짜리 막 7억짜리 이 엄청나게 많이 거래 건수가 있잖아요. 한 40여 건, 40건 한 30건 정도는 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요게 건당 거래 대금을 밀어 올리는데도 또 조금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대구 건당 거래 대금 6월달 접어들면서 갑자기 이런 분위기죠. 요 직거래 건수 아까 죽전역 해링턴 더 플레이스 더 베스트 그 거래 건수가 포함되면서 요랬고요. 작년 이맘때 건당 거래 대금 이렇게 높았던 건 빌리브 그 비싼 10몇 억짜리 아파트 있죠. 그거 되면서 또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아무튼 건당 분위기는 평당 1,000만원 뭐 거기서 살포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은 박스권으로 23년 뭐 이맘때 2년 전 대비 지금 가격을 보면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많이 오른 곳은 한 은행 금리 이때 한 3% 오른 한 2.5% 한 5, 6% 정도 금리 가만히 있었어도 이 돈 투자를 했어도 이 돈 비싼 돈 많이 들이고 했을 때 요 돈 그 외의 아파트들은 맞죠. 이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보다 못한 곳들이 더 많다. 이런 말씀 그냥 계속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더 빠지면서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격대도 있고 비싼 아파트를 눈에 이렇게 두고 있었다면은 멀리 가버리네 이런 느낌. 단순 가격만 보면 멀리 가버리는데 또 그렇진 않을 겁니다. 6억 이상 비중이 갑자기 13% 갑자기 엄청 치솟았습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LH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런 아까 뭐 직거래건이라든지 이런 게 분위기 부동산을 한번 띄우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약간 착시를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뉴스 기사 보셨다시피 금리 인하 자 주목할 만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중구에 이렇게 갑자기 거래 건수가 많아졌다라는 부분 딱히 뭐 중구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져서 그렇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아까 저렇게 직거래 건수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수성구는 아직 별일이 없더라. 자, 실거래 가격 빠르게 훑어봅시다. 범어 W 23년 입주. 자, 이제 2년차 도래하면서 거래 건수가 뭐 하루에 한두 건씩, 하루에 한 건 정도씩은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억대. 고층으로 올라가면 14억 조금 넘어가고 저층으로 내려오면 뭐 13억대. 요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어 1차, 범어 아이파크 1차 12억 8천. 좀 있으면 2차. 뭐 이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범어 센트럴 부르지오 뭐 10억 넘어가고 그랬었던가요? 한동안 또 거래가 좀 뜸하다가 또 다시 한 번씩 거래 나타나는데 범어 엘리넷들이라든지 뭐 그렇게 뭐 독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쭉 지나갑니다. 쭉 지나갑니다. 거래 건수 많았습니다. 1편의 세상 범어 6억 8천 4층이 6억 8천 저 가격대 아파트 한 7억대 요런 것들은 조금 오르긴 했다.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가격이 다 가려버립니다. 지금 캐슬 골드파크 5단지 5억 2천
동쪽이나 서쪽이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또 한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얘가 한 30년 차 아파트가 되었을 때 저 동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또 어떤 차이가 나타날지 제가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을 쳐다보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대실력 블루핀 34 이것도 직거래로 이렇게 거래 한두 건씩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 34세대죠. 34세대. 가격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요? 상인화성 파크드림 1단지 1층이 3억 9천 1층이 3억 9천 왜 동대구지요? 2010년식 2010년 2000년대 후반 뭐 10년 뭐 요맘때 있는 아파트들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93년식 청구 아파트 상인동의 청구 아파트 47평이 2억 7천 고점 대비 40% 97년식 고점 대비 45% 95년식 32% 90년대 아파트 이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 대구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이 넘어간다는 말이 그때 되면 실감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 제목을 잃어버릴 30년을 자초하지 마시라. 정말 이 80년대 아파트 가격 40%, 55%막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이 다 피해갈 수 없는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그린맨션이 12층인가? 15층? 13층? 이게 완전히 또 20층대 가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90년대 아파트들은 20층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엄한 거 잘못 잡아서 투자랍시고 엄한 거 많이 떨어졌네 하고 잡았다가 이 그린맨션 이게 좀 미래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4억 5천까지 갔었는데 1억 8천 4억 5천까지 갔었던 것이 1억 8천 아찔하지 않습니까? 지금 30년이 간 넘어갔는 뭐 보성 은하 진천 현대 90년대 이런 아파트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좀 멀리하고 50% 하락 건물동 50% 하락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멀리시하고 자꾸 또 새 아파트만 찾을 수밖에 없는 떨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옥석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찔한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누군가는 또 신고가만 쳐다보고 부동산 시장 좋네 니는 이것도 안 보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보셨을 때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드리면은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정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면 좀 더 새 거 좀 더 비싼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금리는 뭐 기준금리는 2.5%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대출금리 자체는 뭐 4.1% 요게 싼 것 같았습니다. 예, 대통령이 여기 언지를 한번 넣었습니다. 은행 넣고 예대 마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언지를 넣긴 했습니다. 이걸 쉽게 은행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1년에 가계대출 내줄 수 있는 게 1년에 100조 내주던 시장 같았으면은 가계대출 내주던 시장 같았으면 예대 마진 1%만 먹어도 됩니다. 맞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근데 지금 가계대출 50조밖에 못 내주는 상황이면 은행은 어디서 수익을 내란 말입니까? 이 예대금리 차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정부에서 뭔가 또 예대금리 차를 은행이 포기하는 대신에 또 다른 먹거리를 안겨준다든지 뭐 그런 딜이 또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 거래량 전월세 신고제 시행되었지만 딱히 거래가 그렇게 막 확 숫자가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확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자, 이 정도까지 맛보고 살펴보고 4억 이상 거래량이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금리가 만만치 않다. 4% 넘어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